오늘이 이제 올해 개장하고 둘째 날인데요. 1월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주가도 좋은 것 같으면서 또 만만치 않습니다. 까다로움이 있고요. 변동성도 나타날 수 있는 흐름이라 중심 잡는 게 중요합니다. 시황의 해설자들 오늘은 더원 프로젝트 홍성학 대표님과 함께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화상 연결돼 있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좋은 뷰와 좋은 기업 많이 좀 발굴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홍성학 대표님과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주제를 키워드를 먼저 좀 뽑아봤는데요. 소개 좀 해드릴게요. 새해 이제 첫 장바구니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장바구니라는 게 딱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 하는 게 장바구니거든요. 그래서 전략 점검할 거고요. 대표님 말씀하시기 전에 머니투데이에서 증시 전문가 300여 분께 올해 어떤 종목이 좋을 거냐, 또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종목이 뭘 거냐, 여기 뽑았는데요. 그걸 좀 보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다 이제 포함이 되니까요. 증시 전문가들이 이제 올해 주목해야 될 종목은 뭐 시장에 관심이 있는 것들이 사실 올라옵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SK하이닉스, 카카오, 현대차, 유가증권 시장은 그렇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 펄어비스, 위메이드, 게임주가 많이 있네요. 카카오 게임즈, LNF. 그다음에 자식들에게 주식 물려주면 뭘 물려주고 싶으냐? 국내, 해외. 국내는 역시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해외는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뭐 새로운 건 없습니다. 다 지금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이어서 역시 홍 대표님께도 삼성전자 얘기가 워낙 많고요. 시장의 관심사라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초반 흐름들 좀 중심 잡아주세요.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누가 이견을 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삼성전자가 의미하는 부분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특히 우리 시장에서 지금 현재 중추적인 역할, 굉장히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게 삼성전자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미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되는 해이기도 하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뭐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났듯이 우리 시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종목이 삼성전자고, 삼성전자가 중요한 이유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주들 그리고 IT 하드웨어들이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율이 가장 좋은 종목들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미국 시장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굉장히 70불대 하단을 확인하고 이제 90불대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그 중국 시안의 그 메모리 공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 부분이 시안 쪽에 또 확산되다 보니까 시안에 봉쇄 조치를 내렸고, 그래서 시안 공장에서 공급량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상승을 현재 가져오고 있는 또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삼성전자를 위시하는 뭐 하이닉스 등등의 반도체 종목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현실적인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가 얼마 올라가느냐, 삼성전자가 뭐 좋으냐 나쁘냐라고 평가를 하기보다 삼성전자가 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가장 그 중요한 역할들, 삼성전자가 움직여줘야만이 하위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주를 비롯해서 IT 하드웨어 전반적인 종목들의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견조한 움직임들이 올해 이제 전개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강력한 모티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우리가 사서 얼마만큼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그보다 삼성전자가 견조하게 움직여줌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가져올 수 있게 되는 두 가지 이제 큰 효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움직여줌으로써 IT 하드웨어 종목들에 대한 가격의 모멘텀을 가져다 줄 수 있고요. 둘째는 삼성전자가 움직여줌으로써 그동안 삼성전자에 함몰되어 있던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들, 약 40조 이상의 자금들이 시장으로 이제 이탈하게 되는 시장 내 자금의 공급원 역할들을 하게 됨으로써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상승함으로써 다른 종목들까지 수급적인 어떤 측면이 이제 유리해진다라는 측면에서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는 오늘도 뭐 현재 79,00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가격을 보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네, 역시 차별화된 시각을 주십니다. 보통은 시장에서 삼성전자 오르면 뭐 언제 9만 전자 될까요? 10만 전자 될까요? 이렇게 타이틀을 뽑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가 가져오는 시장의 파급력, 다른 효과들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네네.
네이버 카카오도 있는데요. 사실은 네네. 저 이 시간은 사실은 우리 대표님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해요. 다른 분들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넘어가셔도 돼요. 아까 이제 예.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얘기도 있는데 네네. 성장주에 대한 궁금증이 아닐까 싶고요. 저희는 사실 네이버 네네. 카카오가 전보다는 영향을 좀 잃고 플랫폼 업체들도 뭐 메타버스나 NFT나 주도권이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그쪽에 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뭐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이 좀 세계적인 기업이기도 하고요. 특히 작년에 높은 주가의 상승도 가져왔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인데 성격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죠. 네이버는 그동안 이제 검색 엔진을 통해서 우리가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저런 관련된 비즈니스를 이제 좀 확장을 차분하게 해 나갔다면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메신저를 기반으로 굉장히 빠른 확장, 특히 내수 시장에서 우리 그 일반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역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침해하고 장악을 해갔던 부분들이 있죠. 물론 이제 카카오라고 하는 회사의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굉장히 사업 다각화와 더불어서 이익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어떤 사업의 도구였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일반 국민적인 저항감을 가지게 됐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일단 카카오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이 굉장히 강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 물론 우리는 다들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 이유만으로 카카오가 시장을 굉장히 크게 지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 그리고 국민적 저항감이 결국은 정치적인 어떤 입김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는 작년에 보여왔던 그런 빠른 확장성의 영역에서 조금 손을 한 발 물러서서 확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조금 줄이게 될 것이고 국민 저항감을 낮추는 데 집중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처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알게 모르게 지금 이제 이미 제페토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사용자를 2억 5천만 명까지 확보한 어떤 부분들 그리고 동일한 어떤 비즈니스 대에서 그 카카오처럼 굉장히 다양한 문어발식의 어떤 확장이 아니라 관련된 비즈니스 쪽으로의 확장, 성장 부분을 강화해 왔기 때문에 현재로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다.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네이버를 접근하느냐, 카카오를 접근하느냐, 뭐 이 부분을 따질 사항은 아니지만 두 개의 회사를 놓고 본다면 네이버가 훨씬 더 유리한 어떤 그런 입장하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지난번에 이제 작년에 한 10월쯤 됩니까? 규제 이슈로 이제 급락했던 부분들은 아직은 만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이버와 카카오. 자, 이제 시장에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관심 있는 쪽으로 홍 대표님 시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네네. 기대되는 쪽이 자동차고 지난해에도 이 공급 부족 사태가 하반기 되면 나아지지 않겠어 기대했다가 1년 내내 고생하는 게 자동차인데 네네. 뭔가 좀 꿈틀거리긴 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조금 시동을 걸 수 있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세요? 그래서 자동차 쪽 어제 뭐 미국 시장에서도 테슬라도 뭐 13% 올랐고 포드, GM도 모두 이제 뭐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자동차 지금 반도체 그 MCU 쪽 MCU 칩의 그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까 사실 그 MCU 칩이라는 게 가격이 달러 기준으로 1달러도 안 되는 수준의 아주 저가품들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8비트 정도. 그 굉장히 아주 작은 어떤 그 부품 하나가 자동차 전체 생산에 차질을 가져오는 부분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어떤 부분이기도 한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기존의 자동차 업종들, 뭐 현대차, 기아차를 비롯해서 뭐 현대위아, 만도 등등의 자동차 부품주들을 기존의 시각으로 접근해서 가격이 싸다,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칩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생산량이 정대되면서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어제 미국에서 GM이나 포드도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에 대한 어떤 기대보다는 새로운 어떤 전기차 시장의 진출, 그로 인해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마켓쉐어를 일정 수준 차지하게 되는 그 부분들에 대한 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이 올랐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내연기관에서 경쟁력보다 전기차에서 경쟁력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이미 어느 정도 확인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의 움직임을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로 전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 능력, 그로 인해서 연결될 수 있는 2차전지 산업들, 그리고 2차전지와 더불어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자율주행과도 연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2차전지와 자율주행 쪽으로 연결해서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단순하게 예전에 우리가 뭐 2011년도에 보여왔던 차화정 같은 그런 움직임을 기대하기란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계속 제가 이제 홍 대표님 말씀드릴 때 이제 뭐 칭찬이라고 좀 그렇지만 이제 계속 자극을 받는 게 항상 투자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다음 단계, 소위 이제 2차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자동차도 우리는 다 현대, 기아, 원대 사면 되지. 그것보다 현대차의 구조 변화가 몰고 올 변화가 현대차보다는 자율주행이나 2차 전지 쪽을 보자고 하셨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얘기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네. 뭐 성장 섹터로서 지난해에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올해도 가져가는데 당장 지금 1월에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때문에 지금 좀 꼬여 있고 다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언제 들어가야 되지? 뭐 좀 원고주춤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차 전지. 일단 2차 전지 특히 작년에 이제 큰 상승은 이제 2차 전지 그 배터리 업체가 먼저 움직였고 그 이후에 이제 소재 업체들이 움직여주면서 소재 업체들이 아무래도 가벼우니까요. 중소형주니까 굉장히 가격에 큰 상승을 가져왔고 특히 작년에 이제 움직였던 이유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실적도 좋아지고 있지만 실적 플러스 이제 기대감이라고 하나 앞으로 그 전기차 시장의 그 파이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사실 상호작용하면서 주가가 움직였고 이번 LG 그 엔솔이 상장할 때 뭐 시가총액 규모가 70조에서 10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얘기들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나오게 될 경우 기존 패시브 펀드 쪽 뭐 2차 전지 ETF들과 관련된 그 운용사들의 펀드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편입하기 위해서 다른 종목들 정리해야 되는 이 부분. 이건 그냥 단순하게 따지고 보면 그냥 수급적인 관점이거든요. 수급적인 관점의 주가 움직임, 일부 뭐 주가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 분명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2차 전지 업종을 바라봐야 된다면 2차 전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매매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수급적인 부분이 발생해서 일시적인 어떤 가격의 변화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이제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특히 소재주들 최근에 뭐 많이 맡고 있는 중인데요. 얘네들 중에서도 이제 현실적으로 작년에는 실적 플러스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였다면 지금부터는 본질적인 어떤 진검승부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적의 점프업이 어느 정도 발생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상했던 어떤 수준의 기대치에 충족하는 실적이 나온다면 주가의 리레이팅이 나타나기 힘들 것이고 반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실적이 보여진다면 2차 전지 소재 업종 내에서도 이제 희비가 달라지는 어떤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고 합니다. 다만 그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면서 수급적인 어떤 측면에 균형을 갖추는 어떤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가격 하락이 나타난다면 그 가격 하락이 오히려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단순히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어떤 상황은 좀 벗어났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제 뭐 이달 들어서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뭐 작년부터 좀 강조를 드리는 게 소재와 장비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소재 쪽의 움직임은 굉장히 좀 제한적인 반면에 장비 쪽의 움직임들이 좀 개선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 세계 미국에서도 이제 뭐 2030년까지 공장을 40개 정도 짓겠다고 배터리 공장을 40개 정도 짓겠다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가장 먼저 와닿는 쪽이 이제 장비 쪽이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LG 엔솔의 그 상장으로 인한 단기적인 어떤 수급 변화에 의한 그 펀드의 리밸런싱 과정에서 주가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뭐 충격받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때는 그동안 2차 전지를 편입하지 못했던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2차 전지는 이제 배터리 팩을 만드는 쪽인데 그쪽이 먼저 바람이 불었고 작년에 소재가 강했고 이제 장비 쪽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계속 지난해도 하셨고요. 수급적 요인은 사실 1월 엔솔 상장하면 좀 지나가겠죠. 수급적 요인보다도 본질적인 부분들. 기대감이 실적으로 실제 나타나느냐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 말씀이고요. 게임주들이 연초의 흐름들이 좋습니다. 역시 올해 이제 게임은 이제 패러다임이 좀 바뀐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NFT,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이 가상 세계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있는데요. 좋게 보시죠, 여전히 이쪽 섹터도? 일단 뭐 메타버스는 우리가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생소한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이제 등장하면서 주가의 가격 상승에 이제 일단 크게 기여를 했는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 메이저 기업들도 하나 둘씩 다 메타버스 안으로 이제 진출하는 어떤 현상들. 그 메타버스의 가상세계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결제 도구까지 연결되는 부분들이 이제 암호화폐 NFT로 연결되는데 굉장히 재미난 뉴스가 어제 났었는데요. 미래에셋 그룹의 그 어제 박현주 회장, 그다음에 이번에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격하신 그 최만 회장 이 두 분의 신년사를 보면 기존 뭐 금융권에서 메타버스를 얘기했던 부분은 이제 예를 들면 신한은행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입점을 해서
지난해 입점을 해서 영업을 하겠다. 뭐 이런 어떤 하나의 이벤트 정도의 성격이었는데 이번에 그 박현주 회장과 최윤만 회장께서 발표한 신년사에서는 메타버스를 통한 금융상품의 판매 및 고객들의 투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금융상품도 메타버스 환경 내에서 메타버스 안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루트까지도 얘기를 하는 어떤 부분들은 이 메타버스가 그냥 단순히 이상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바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는 작년에 강한 리레이팅을 보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을 시어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실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종목들이 관련됐다라고 해서 주가가 움직였다면 올해는 실정적으로 메타버스 환경을 가동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들 그리고 그 메타버스 환경 하에서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주가의 재평가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작년에 움직였던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쉬어가는 과정들이 끝나고 나서 다시 재편된다면 작년에 또 움직였던 부분은 굉장히 미약한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그 페이스북이 사명을 변경하면서 메타라고 변경했는데 메타에서 오큘러스 2라고 하는 이제 VR 단말기 판매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을 뛰어넘는 수준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이게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핸드셋의 판매량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거대한 비즈니스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이렇다면 주식시장에서도 당연히 반응을 그러니까 기대감에서 움직였다면 이제부터 실제로 같이 가게 되는 어떤 그런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돈 냄새를 잘 맡는 분이죠, 박현주 회장이. 네. 물론 뭐 하는 것마다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금융하고에 엮일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메타버스까지. 예,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전반적인 1월 전략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또 다음 주 뵈니까 이제 사실 오늘 이제 이틀째이고 한 주 좀 지나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구체적인 전략이나 오늘 못한 얘기는 다음번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원 프로젝트 홍성학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